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잡아주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써야겠죠. 그래서 루트에 이 값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고, 얘를 정리하면 2a 제곱에 12a겠죠. 그 다음에 2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루트 안의 값이 a에 관한 2차 함수꼴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6a에 솔직히 뒤에 있던 이 상수항은 큰 의미는 없고, 따라서 결국은 이 값 자체는 꼭지점이 얼마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써주면 2에 a 빼기 3 제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a가 3일 때가 가장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세 점을 꼭지점 안에는 이 ABC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각 C가 90도가 돼야 되니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C, 대충 A, B 이렇게 잡는 바로 이런 삼각형이 되겠네요. 결국 직각삼각형이니까 뭘 이용해야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써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거리를 좀 잘 잡아주면 AB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쓰기 위해서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빼면 25에 25 되니까는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을 해주면 AC의 제곱하니까는 4죠. 4 더하기 K-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을 해주면은 9네요. 9 더하기 K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50은 B가 B변이니까요. 50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얘 두 개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자, 이거를 정리해주면요. K 제곱에 10K 25가 될 테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2K 제곱에 마이너스 10K에 34가 되겠네요. 식을 정리해주면 10K에 마이너스 16은 0이 되겠고, 이로 한번 약분해주면 K에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암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 다시 볼게요. 25, 50 맞고, AC의 제곱은 4 여기까지 맞고, BC의 제곱은 9 맞거든요. 그럼 50은 K제곱 2K제곱 맞고 10K에 이거 상수를 안 더했네요. 지금 카메라 잘 안 보이다 보니까 13에 25니까 34가 아니고 얼마예요? 38이죠. 자, 38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K로 2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8이 아니라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K 값을 모두 구하면 마이너스 6이 1이 될 테니까 K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이 내분점, 외분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네요. 그럼 첫 번째 3대1 내분부터 한번 구해보면 두 개를 더하면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부터 3 곱하기 3은 9에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4죠. 그 다음에 4분의 이번엔 3, 9, 27에 5를 더하니까요 32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내분점이고, 외분점을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3 빼기 1이 들어가겠죠. 2분의 9, 그 다음에 5를 더하니까 14, 그 다음에 2분의 9, 3, 27에 5를 빼니까요 22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1,8이고 외분점은 7,11이니까 중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야겠네요.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나누면 4고, 더하면 19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19니까 두 개를 곱하면 3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점 AB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에서 AB, BC, CA의 중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물론 모르면
진짜로 중점을 다 구해서 이놈들을 무게중심을 공식을 써도 되는데요. 무게중심은 어떠한 성질이 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대충 한번 해볼게요. A, B, C라는 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점을 잡아서 요 새로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삼각형에서는 무게중심은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냐면, 무게중심은 이게 각 변의 길이가 1대 1짜리, 중점이 1대 1짜리 내분점이잖아요. 근데 꼭 1대 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m 대 n 꼴, 그러니까 각 변을 일반적으로 m 대 n으로 내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삼각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처럼. 그랬을 때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분을 해서 만들어준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동일한 성질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좀 괜찮은 성질인데, 그래서 삼각형은 이 전체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이 각각의 변을 m 대 n으로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동일하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의 공식은 괜찮았죠? 3분의 다 더하면요, 9에서 3을 더하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다 더하면 10에 2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B를 1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외분점을 일단은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써보면 마이너스 1에 4 빼기 6이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9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일단은 외분점의 좌표는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A, B의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를 구해주면 4 빼기 3분의 9 빼기 7, 즉 2가 기울기인데, 수직이라 했으니까 진짜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점 알고 기울기 아니까 직선의 방식을 쓰면 y-y1은 m 곱하기 x-x1이 되겠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꼴을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좀 2를 다 곱해야겠네요. 12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결국은 A는 1이 되겠고, B는 마이너스 12가 이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제곱해서 하면 144에 2를 더하니까 답은 145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이 직사각형이 x 더하기 l, x 더하기 b로 3등분이 된대요. 3등분이 됐을 때 A,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살짝 이제 일단 문제를 좀 해석해 관찰을 해보면, 이게 이 직선 두 개가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이 넓이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요 사각형이랑 등변 사다리꼴이죠. 요 사다리꼴이랑 결국 이제 합동도 된다는 이런 성질도 좀 갖고 있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제 정보를 좀 찾아내기 힘드니까 억지로 좀 그래프를 보면서 정보를 좀 찾아내고 싶은데, 일단은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x의 개수가 1이라는 건 기울기가 일자리잖아요. 근데 일자리라는 것은 좀 어떤 특징이 잡히냐면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 45도짜리죠. 그쵸?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좀 해볼 거냐면, 일단 이 직선의 y좌표는 b니까 여기가 b겠고, 여기는 a니까 얘는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 b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 유형이 먹기 위해서 삼각형 이렇게 한번 잘라봅시다. 이렇게 잘라보면 이만큼이 6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만큼 6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만큼 또 얼마예요? 그렇죠, 6이 되겠죠. 6. 왜냐면 이 각 자체가 기울기가 지금 1이니까 이 각체가 지금 이 각이 45도잖아요. 그죠? 그럼 45도는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나요? 따라서 결국은
요 전체 이쪽 길이는 6에서 이 b만큼, 이 y절편인 b만큼을 더한 게 되니까 6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일단 넓이를 3등분만 되어 있으니까 전체 넓이는 72짜리거든요. 그럼 3 나누면 24니까 이 사다리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윗변 b 더하기 밑변 6 더하기 b에 곱하기 높이는 6짜리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넓이의 3등분이니까 24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생각하면 3이니까 2b 더하기 6은 8이 되겠고 따라서 b는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b를 구했으니까 이제 a를 이용을 해보면 요 사다리꼴과 이 사다리꼴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길이는 이 길이는 7이죠. 7.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도 7이 되겠고 그럼 a는 얼마예요? 그쵸? a는 결국 여기 y좌편 이 값은 이만큼의 길이를 의미하니까요. 전체가 12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5가 되겠네요. 그죠? 5.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12니까 y절편인 이 a값, 이 직선의 y절편인 a값은 전체 12에서 7을 뺀 나머지 여기 5가 a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ab는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형태가 안 예쁘니까 x끼리 모아줘야 되죠. x는 모아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y끼리 모아주면 이렇게 되겠고 자 1,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원점과의 거리니까 결국 직선 이게 지금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직선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주면 루트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쓰고 0 넣으면 날아가고 2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분자는 2로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건들 거 없고 결국 이 분모에서 1이 일어난다는 건데 결국 이 분수꼴이 이게 지금 분수꼴이잖아요. 분수꼴이 최대값이 되기 위해선 결국 이 분모가 어떤 값이 돼야 돼요? 그쵸? 분수는 분모가 작을 때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분모가 가장 작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이유를 다시 말하면 분자는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값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분모에 있는 k인데 이 분수 자체가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수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이 분모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겠죠. 그쵸? 따라서 이 루트를 한번 써주면 분모만 따로 떼어주면 2k 제곱에 4k인가요?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겠고 경우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를 다시 정리 한번 해주면 루트의 2에 k제곱 마이너스 2k에 10이 되니까 결국은 이걸 완전제곱 맞춰주면 2의 반인 꽂으면 이제 1이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k 값이 1일 때가 최소니까 2를 넣어주면 이 값이 루트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k의 1을 k의 이거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보일까봐 2에 k-1의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k에 2가 들어갔으니까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게 2가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2를 대입을 하면 날라가고 8이니까 이 값은 2 루트 2가 되겠고 따라서 이걸 대입을 했을 때 2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식을 좀 빨리 하려면 제가 이제 굳이 그걸 바꿨는데 이것만 딱 봐도 이거 이차함수 꼴이니까 k가 2일 때 최소값이 뜨잖아요. 여기에 k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에 10이니까 루트 8이 돼요. 이렇게 2 루트 2.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완전적으로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꼭지점을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 다음에 8번 한번 해봅시다.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현 AB의 길이가 4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그래프를 더 그려보면 좋겠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다고 하고 이 현의 길이가 4라고 하네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을 구하라는 건데 원의 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 수선을 내리면 어떤 성질이 돼요? 그렇죠. 이게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이 될 테고 결국 이만큼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4의 반이니까 2가 되겠죠. 수직 이등분이니까. 결국 이 길이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게 원점이었으니까요. 원점과 직선, 요 직선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써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길이를 d라고 하면 d는 이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루트 5에 0, 0, 5가 되니까 루트 5가 되겠어요. 그래서 d 값은 루트 5니까 따라서 r은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4 더하기 5가 돼서 답은 3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9번 요 원과 이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교점을 좀 아는 게 좋겠어요. 교점을. 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래서 얘를 빨리 바꿔주면 y는 2x 더하기 1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다 넣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계산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해보시고 이 y는 2x 더하기 1을 여기 y 여기 y 넣으면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쭉 바뀔 거고 그 x를 구하면 이제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에 해당하는 y를 여기다 구할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2면 y는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바로 두 교점이고 이 교점이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중심은 이 두 점의 뭐예요? 그렇죠. 중점이니까 2분의 1,2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원과 이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대칭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건데 오늘 정확히 그리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대충 그래프 관찰만 해보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원이 어떠한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원의 크기도 똑같겠죠. 그쵸? 실제로 반지름이 1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럴 때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뭐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대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이게 쭉 이었을 때 이 점은 이 중심과 이 중심의 뭐예요? 그렇죠. 중점이죠.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접었다는 소리니까 중심을 봤을 때 이 점 자체는 중심과 중심의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근데 또 뭐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대칭이라는 건 이 선분을 봤을 때 실제로는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죠. 직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결국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중점이니까 점 한 점 찾을 수 있고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좀 예상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중점부터 구해보면 일단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3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1이 중점이 되겠고 수직을 구하기 위해선 이 선분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기울기를 이용해보면 3 빼기 마이너스 써줄게요. 3 빼기 마이너스 5분의 내가 이렇게 뺐으니까 이렇게 빼야죠. 마이너스 1 빼기 3을 하면 8분의 마이너스 3이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어요. 따라서 실제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2가 돼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y1은 m 곱하기 x-x1이니까 y는 2x에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쵸? 11번
요 직선이 이차함수랑 원에 동시에 접한대. 이럴 때 a, b의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함수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니까 이제 동시에 접하는 이런 걸 이용해 뭐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면 일단 이차함수 접하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차함수는 서로 연립을 했을 때 접한다는 건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가야겠죠.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y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접하니까 결국은 중근이고 따라서 연립 방정식의 형태는 중근이니까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플러스에 8b가 0이다. 즉 a제곱은 마이너스 8b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겠네요. 자, 두 번째는 동시에 이제 원에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요 직선과 이 중심 사이에 거리를 좀 잡아주고 싶네요. 그러면 저 직선을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접하니까는 그 거리 자체가 반지름이 1이 되겠죠? 이 1은 루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이 0, 마이너스 1이 중심이니까 0 넣고 마이너스 넣으면 1 플러스 b가 되겠어요. 그쵸? 그럼 따라서 얘를 올려주면 1 플러스 b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제 절대값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아까 위에서 a제곱 마이너스 8b라고 했으니까 1 사라주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8b거든요. 얘 넘기면 b제곱 더하기 10b가 되겠어요. 따라서 b의 값은 0이랑 마이너스 10인데 a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a제곱은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80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는 얘 두 개를 더한 거니까 7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원 위의 점을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딱 봐도 이 점 자체는 대입을 했을 때 18이 안 나오니까 원 밖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잡아주고 원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수많은 점들의 P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이 P가 있을 때 이 고정된 점 A와 P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잡아주고 일단 이게 원점이니까 대충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게 원점이고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쯤 이쯤에 있어야겠네요. 마이너스 8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축도 써줄게요. 원점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울기, 그러니까 이 점들의 P를 지날 때 예를 들어서 점 P를 얘로 잡아주면 기울기가 이만큼이 나오겠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기울기가 이만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최대값이라는 소리는 이게 기울기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되겠는데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바로 당연히 딱 올라가다가 살짝 접하면서 올라가는 바로 이때가 가장 최대가 되는 바로 그 점이 되겠네요. 그쵸? 결국 접점과 접점일 때를 접점일 때를 찾으라는 소리니까 중심에서 접선에 선을 내리면 당연히 직각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기울기니까 결국은 탄젠트 값을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삼각형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길이는 8이고 여기는 반지름 루트 18이니까 이거를 써주면요. 한번 삼각형 이렇게 크게 따로 써주면 여기가 이제 8이고 여기가 루트 18 이런 식이네요. 당연히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이게 46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탄젠트 값은 이 각 탄젠트 값은요 가로분의 세로니까 약분이 들어가거든요. 루트 23분의 루트 9니까 3이 되겠어. 답은 네,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요 13번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게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면 될 거 아닌가. 이 선 자체가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버리면 절대 삼각형이 안 나오죠. 즉 첫 번째는 세 점에서 동시에 다 만나는 케이스를 따지는 거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직선 자체가 이 직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평행하다면은 나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한 직선 자체가 이렇게 평행하거나 아니면 얘한테 평행한다거나 이렇게 평행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절대 삼각형이 나올 수 없겠네요. 그쵸? 따라서 두 번째는 서로 평행한 경우, 한 직선과 평행한 경우, 그래서 이 각각을 잡아주게 되겠네요. 그럼 세 점이라는 건 모든 교점이, 세 직선이 교점 하나를 통한다는 소리니까 보면 이 두 개의 직선은 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x는 2니까 1,2를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두 직선이. 그럼 이 직선도 1,2를 지나야 되니까 2를 넣어주면 5 빼기 k에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쵸? 평행한 경우라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얘랑 평행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니까 평행은 결국 이 기울기의 b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즉 1분의 5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니까 k가 5인 케이스가 생기겠고 얘랑 얘를 잡아주면 1분의 5는 1분의 마이너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5인 케이스도 생기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5 날라가고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14번을 보면 원이 x축이랑 만나고 y축이랑 이렇게 만난대요. 이럴 때 이제 a, b, r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원 자체가 지금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건 x축이랑 y축이랑 둘 다 두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y 0, x 잡아주고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x축이랑은 마이너스 2랑 4에서 만나고 y축이랑은 2 더하기 2 루트 3 그 다음에 2 빼기 2 루트 3에서 만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럴 때 이제 이 a, b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선들을 봤을 때 이런 선들은 원에서의 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선은 원에서 현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현이 나오면 거의 대다수가 중심에서 일단 무조건 수선을 내려봐야겠죠. 그럼 당연히 내리면 수직 이등분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점 자체가 이놈의 중점을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4의 중점은 1이 되겠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수선이니까 중심의 x좌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현을 내리면 중점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얘는 있는 거야 중점이 일단은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2가 되니까요. 결국 이 중심의 y좌표도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벌써 AB가 나왔고 반지름이라는 건 결국 이제 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무 거리나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거리를 그냥 R로 잡아주면 R의 제곱은 4,0이니까 9 더하기 4가 되니까 13이 되겠죠. 따라서 A, B는 그러면 A는 1이고 B는 2고 R제곱 13이니까 다 더하면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